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찾으려는 이유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서는 남성분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세 이상 남성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그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그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 고독이라는 무거운 짐.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 40년, 어쩌면 50년 가까이 함께 잠들고 함께 깨어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빈자리는 단순한 공간의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긴 거대한 구멍과도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60대 이상 남성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식이나 골프로 바쁘게 지내셨지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있었으니까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은 여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은 평소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많은 남성분들은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동료들이 있었고 부하 직원들이 있었지만 퇴직하고 나면 그런 관계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상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로움이나 슬픔을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방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낮에는 TV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다시 혼자 식사를 합니다. 이런 일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몇 년씩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교감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나빠지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사망률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약을 제때 먹지 않아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갑자기 쓰러져도 발견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찾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TV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일상적인 돌봄의 필요성.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가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가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힘겹게 느껴집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등. 매일 아침 챙겨 먹어야 하는 약만 해도 서너 가지가 넘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고, 식단 관리도 해야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을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는 날도 생깁니다. 병원 예약을 잊어버려서 진료를 놓치기도 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서는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남성분들 중 상당수는 집안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리는 물론이고 빨래, 청소, 설거지 같은 기본적인 가사일조차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가 다 해주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당연히 아내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매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영양의 균형은 깨지고 건강은 점점 나빠집니다. 집안은 어지럽혀지고 옷은 제대로 빨지 못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때,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갈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하지만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참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독거노인분들이 집에서 쓰러진 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서로 돌봄입니다. 사랑이나 로맨스보다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일상을 함께 나누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합니다.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약을 챙겨 먹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던 일들도 둘이 함께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부부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같이 살자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설령 자식들이 같이 사시죠라고 말해도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가 보이고 손주들과의 세대 차이도 걱정됩니다. 같이 살다가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혼자서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또 나 때문에 바쁜 아들이 일을 빼먹어야 하나, 며느리가 또 불편해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전화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반려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갈 사람이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만난 후 자식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식들이 안심하고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떻게 잊으시냐거나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걱정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욕구. 여러분,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0세는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퇴직 후에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합니다. 평생을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끝없이 이어지는 긴 시간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누군가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삶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집니다. 오늘은 같이 어디를 갈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다음 주말에는 무엇을 할까? 하는 소소한 고민들이 생기면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새로운 반려자를 통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등산이나 여행을 함께 다니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기도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재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만난 후에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다,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정서적 안정과 행복의 추구.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일에 쫓겨서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뜨겁고 격렬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요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것을. 격렬한 감정의 기복보다는 잔잔하지만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찾을 때 젊은 시절처럼 외모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한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함께 있을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작은 배려나 따뜻한 마음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손길, 밤에 이불을 덮어주는 작은 행동,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존재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안정적이고 깊다고 합니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만난 후에 우울증이 치유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이 해소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6번째 이유, 사회적 관계의 확장.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회적 관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60대가 되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끔 만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학창시절 친구들도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둘씩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다니던 모임이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부부 모임에 가기도 어색하고 다른 부부들을 보면 더 외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우울증과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반려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반려자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까지 사회적 관계가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황혼재혼이나 황혼연애를 하는 커플들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활동이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문화활동을 즐기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반려자의 자녀들과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된 가족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기쁨이 됩니다. 혼자였다면 외롭게 보냈을 명절을 이제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이유, 경제적 안정성의 추구. 여러분,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물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60대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고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혼자 살 때와 둘이 살 때의 생활비를 비교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두 사람이 사니까 비용이 2배로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세나 관리비, 공과금 같은 고정 비용은 혼자 살 때나 둘이 살 때나 비슷합니다. 식비도 혼자 먹을 때는 소량으로 사기 어려워 오히려 비용이 더 들지만 둘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 효율적으로 장을 보고 요리할 수 있어 1인당 비용이 줄어듭니다. 또한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식사를 대충 하거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면 서로 건강을 챙겨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간병비가 매우 비쌉니다. 만약 혼자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반려자가 있다면 서로 간병해 줄 수 있어 이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재혼이나 동거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경제력도 함께 생각합니다. 서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생활비를 나눌 수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속물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노후 준비가 더 든든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이유, 건강한 생활 습관의 유지. 여러분, 혼자 살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씻지 않고 그냥 지낼 수 있고 식사도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를 수 있습니다. 집안 청소도 미루고 운동도 내일 하지 뭐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잤어 라고 인사를 나누고 함께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합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루틴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노년기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이 신체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오늘 약 먹었어? 라고 서로 확인해주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할까? 라고 제안하며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가볼까? 라고 걱정해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몸이 아파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함께 사는 사람이 계속 걱정하고 권유하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작은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크게 개선됩니다. 혼자 살 때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지만 함께 살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게 됩니다. 신선한 재료로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만성 질환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귀찮아서 신경 쓰지 않던 것도 반려자가 함께 신경 써주면 꾸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오늘은 춥다, 오늘은 피곤하다며 운동을 미루지만 함께 운동할 동반자가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말에 함께 등산을 가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고 건강 상태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살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 이유, 과거의 후회와 새로운 기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것, 함께 여행을 가자는 아내의 말을 나중에라고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놓친 것, 이런 후회들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런 후회가 더욱 커집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함께 여행이라도 갈 걸,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할 걸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마음을 괴롭힙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기에 더욱 아프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이런 후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손을 잡고 산책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지혜로 이번에는 더 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더 성숙하고 배려심 있는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두 번째 관계에서는 훨씬 더 좋은 남편, 좋은 동반자가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은 만큼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런 절박함과 진정성이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보상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다음 기회에선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새로운 관계가 때로는 젊은 시절의 관계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번째 이유, 성적 욕구와 친밀감. 여러분,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거나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성적 욕구나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늙어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거나 나이값 좀 하라는 식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편견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건강한 성생활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지어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심혈관 건강도 좋다고 합니다. 성관계 중에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이 행복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60대 이상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빈도가 줄어들 수 있고 신체적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측면보다 정서적인 친밀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함께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접촉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살아있다는 실감을 줍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배우자를 잃은 후 가장 그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신체적 접촉입니다. 밤에 함께 누워있는 따뜻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안도감, 힘들 때 안아주는 포옹,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면 이런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각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에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나 나이값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강한 행동입니다. 사회적 시선과 편견을 극복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사회적 시선과 편견입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효와 정절을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잊었다.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 나이 들어서 철이 없다는 식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반대가 가장 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하면 배신감을 느끼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우리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웃이나 친척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한다고? 창피하지도 않나? 라는 뒷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황혼 이혼이나 황혼 재혼이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의 재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 202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의식이 변했다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자녀들도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새로운 반려자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조언 여러분, 60세 이상에서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외로움과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 여러 번 대화하다 보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재산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자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재산 문제입니다. 재혼이나 동거를 하기 전에 재산 분할이나 상속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문서화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알아가세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교제하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 가치관, 성격을 이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젊은 시절에 열정적인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나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추세요. 여섯째,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기지 말고 미리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 상담센터나 결혼 상담소를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독, 일상적 돌봄의 필요성,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욕구,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의 확장, 경제적 안정성,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과거의 후회를 만회할 기회,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욕구까지. 이 모든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한 가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70세가 되었다고 해서 이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은 만큼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이런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일하는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처음에는 놀라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과 새로운 분과 함께 웃으며 지내시는 것 중 무엇이 더 좋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관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한 대화와 합리적인 해결책을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행복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해드릴 차례가 아닐까요?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르신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자녀들의 반응도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이해를 구하세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진정으로 마음이 맞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만났다면 용기를 내세요.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는 것보다 함께 의지하며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외로움과 후회로 보내지 마시고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부모님의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에 대해 고민하시는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